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모르면 모험, 알면 보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험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드릴 김예은 전문가입니다. 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보험을 명쾌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전 보험사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드리는 보험 설계 전문가 차은하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입니다. 김예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하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녀와 태아보험 가입 시 만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인데요. 사회자님, 나중에 자녀가 생기시면 자녀 보험 준비해 주실 때 20세, 30세 만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90세, 100세 만기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어릴 때 준비를 하는 거니까 20대나 30세까지는 조금 짧을 것 같기도 하고요. 90세나 100세가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만기로 적당한 것을 질문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90세 만기를 말씀드려요. 길게 가입이 가능해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칭찬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90세 만기로 준비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럼 우선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태아보험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보험이 바로 태아보험이죠. 이 태아보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짧게 알아볼까요? 먼저 태아보험이란 어린이 보험에 태아를 추가해 구성한 것으로 임신 중에 가입하는 것을 이제 태아보험이라고 해요.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천천 이상, 저체중아, 유수가 인큐베이터 등 이런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태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요. 출산 이후부터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출생 이후부터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태아보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를 좀 태아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이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 하나인데요. 태아보험은 출생 후 1년 이후부터 어린이 보험으로 자동 전환이 되어서 출생 후 1년 이후부터는 태아보험에서 어린이 보험으로 불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전문가님. 이 태아보험은 임신 몇 주까지 가입하다 이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신하고 바로 가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좀 일정 기간이 있다가부터 가입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태아보험은 임신이 된 날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22주 안에 가입을 하셔야 해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22주 6일까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기간이 지나면 태아보험 가입 시에만 선택이 가능했던 보장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22주 6일까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런데 너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정신도 없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 언제까지는 준비를 해야지 좀 안전하게 가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임신 3개월 차, 즉 임신 12주 차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1차 기형아 검사를 이제 결과에 따라서 가입 제한이나 거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시기인 12주 이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22주까지 준비를 해볼 수 있지만 안전하게 이제 준비를 해보려면 12주까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런데 주변 분들에서도 이제 실제로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태아보험을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사회자님, 요즘 대부분 주위를 보면 결혼을 늦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찍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늦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보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 역시 함께 높아진 추세인데요.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령 산모는 임신 나이가 35세 이상인 여성을 가리키죠. 23년도까지 통계 자료를 보시면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출산모의 경우에도요. 평균 연령 역시 전년 대비 0.1에서 0.2세 상승한 걸로 보였는데요.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중도 전년 대비 0.6% 증가한 36.3세였습니다. 네, 이렇게 결혼하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 임신에 대해서도 늦게 하는 추세로 변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거랑 또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거랑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네.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이제 조산율과 저체중 신생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모뿐 아니라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태아보험을 꼭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고령 산모일수록 이제 태아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고령 산모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표를 보시면 산모의 임신과 출산 질환 관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고위험 산모를 위한 보장을 태아보험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의 임신과 출산 질환 관련을 미리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저체중에 출산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태아보험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고령 산모가 많아진 추세에 맞게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께 좀 한마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저도 이제 아기를 둔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소중한 이제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빨리 준비하시면 정말 좋겠죠. 네, 빨리 준비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만기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만기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90세 만기를 추천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설정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은 질병 위험률입니다. 사회자님, 계속 증가하는 질병 속에서 5명 중에 3명이 걸린다는 그 질병이 뭔지 알고 계실까요? 5명 중에 3명이요. 그럼 절반 이상이 이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좀 암이 아닐까 싶어요.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많이 봐서요. 네, 맞아요. 네, 바로 암 질병인데요. 통계를 보시면 0세에서 14세 어린 나이 때는 백혈병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 림프종,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점점 나이가 올라갈수록 15세, 34세의 절반이 바로 갑상선 암인데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35세에서 64세에 급격히 증가하는 많은 환자의 발병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만기 설정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참 우리 아기들을 생각하면 안 아프면 좋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은 어디에선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죠. 네, 그렇군요. 나이가 어릴 때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들이 있고 또 이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기 설정을 또 길게 해야 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암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시면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중대한 질병이나 이런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자녀는 성인이 되었을 때 보험 가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암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증가한 요즘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태아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기 설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 이전에 질병 발병이 빨리 나타나는 걸 통계 자료로 통해 알 수 있었잖아요. 10대부터 발병이 서서히 높아지고요. 30세 이후로 설정을 길게 하시면 좋고 또 건강 상태에 무관하게 유지가 계속 가능해서 90세 만기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벌써 준비를 해서 20세, 30세 만기로 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이제 가입을 취소하고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20세, 30세 만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계약 전환, 종전환 제도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전환 제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20세 만기, 30세 만기로 가입한 것을 90세, 100세로 바꿔주는 전환 제도인데요. 30세로 가입하고 30세 만기 시점에 연장하는 거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전환 시에는 보험료를 다시 설정 기간 동안 납입해야 하고요. 이 보험료는 정해진 요율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전환 제도가 있어서 이미 20세나 30세 만기로 설정하신 분들이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험료를 다시 납입해야 된다는 점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처럼 좀 중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중대질환 같은 병력이 있더라도 계약 전환은 가능합니다. 20세, 30세 만기로 되어 있으시더라도 있으시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환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환 제도를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로 좀 우리가 이런 보험을 준비할 때 추가로 같이 준비하면 좋을 특약이 있을까요? 네. 추천한 특약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애기들이 뭘 잘 부수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루라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드릴 때 이 특약을 꼭 넣어드려요.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시를 보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혹은 우리 아이가 걷거나 뛰거나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그 행인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이런 일상생활 중에 생기는 우연한 사고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랫집까지 피해를 준 경우 이런 등에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넣어주시면 정말 좋겠죠. 네, 태아보험과 함께 같이 준비하면 좋을 특약 첫 번째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로 같이 준비하면 좋을 특약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예측 불허 질병 진단zem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3대 질환,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3대 진단비는 제 기준으로 보험 특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3대 질병에 관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 자녀가 뭐 뇌질환, 심장질환, 암 진단 등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부모님 중에 한 명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수입이 현저히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진단비 특약이 있다면 말씀드렸던 큰 문제로 발생할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 진단비는 또 이제 유사암과 같이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유사암은 암 진단비
20% 한도로 또 플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과 뇌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빈맥, 부정맥 또는 심장 관련해서 심부전증 등 전체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뇌혈관, 심혈관 질환 특약들도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데요. 이제 여름만 되면 우리 자녀들 수족구로 많이 아파하고 또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도 제가 진짜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설마 우리 아기가 이 수족구 진단에 걸릴까 고민하다가 수족구 진단금을 넣었어요. 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즈 카페나 또 문화활동이나 또 어린이집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애기도 수족구를 옮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족구 진단만 받았는데도요. 보험금 30만 원 지급을 받았어요. 여름철에는 수족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족구 진단금은 최대 2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꼭 넣으시길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대한 진단금까지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우리 아이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에 대해 만기 고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짧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처음 가입하실 때 현명하게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지 가능한 보험료로 90세 만기로 설정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보장 오래오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예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 잘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갱신, 비갱신 보험입니다. 박종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각각 이건 어떤 보험일까요? 네, 갱신형은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갱신 시점에 새롭게 측정된 보험료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요. 비갱신형은 갱신이 되지 않는 것인데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한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차이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왼쪽 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는 보험이고요. 비갱신형은 말 그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엄청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보험료가 점점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보험이 유지되는 기간을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비갱신형은 정해진 보험료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내시면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중에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떠나서 나에게 맞는 보험은 어떤 건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어느 하나가 더 좋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갱신과 비갱신형 중에서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으실 때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두 번째는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고정비라고 하죠. 고정 지출을 한 통장에 몰아두고요. 남은 돈으로 체크카드를,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지해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반면에 B라는 사람은 한 통장에서 고정비도 빠져나가고 생활비도 빠져나갑니다. 신용카드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결정적으로 이분은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보셨을 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보험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할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당연히 A라는 분이 해지를 해본 적도 없으시고 또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시니까 이분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은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이런 분은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겠죠. 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험을 준비하셔도 오랫동안 유지하시기가 사실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보셨을 때 이 두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면 좀 유리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아무래도 A분은 계속 유지를 잘 하실 것 같으니까 네. B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보통 보험료를 20년 정도는 내셔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사실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하고 보험을 해지해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 중에서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에는 나의 성향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내가 소비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B군처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이 갱신과 비갱신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사회자님처럼 젊은 20, 30대 분들은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는 비갱신형을 선택하셔서 퇴직하기 전에 보험료 납입을 모두 끝내는 게 좋고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을 선택하시거나 갱신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연령대가 그러면 어린 분들, 비교적 젊은 분들께서는 일단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겠고 아니면 연령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갱신형이나 아니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갱신형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한데 갈수록 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쯤에서 갱신형 보험이랑 비갱신형 보험은 각각 어느 정도의 총 납입료가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암보험으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왼쪽, 오른쪽 둘 다 보험 기간은 80세로 똑같은데 왼쪽은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오른쪽은 갱신형입니다. 먼저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80세까지 쭉 보장을 받고요. 총 보험료는 552만 원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갱신형은 80세까지 쭉 보험료를 내야 되고 처음엔 저렴하지만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총 1,483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총 납입 보험료가 거의 3배에 가깝죠. 그래서 현재 내 상황에 맞게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체크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총 납입 보험료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아무래도 선택하시는 게 비교적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날이 들수록 계속 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갱신형을 가입하자니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요. 비갱신형을 가입을 하자니 보험료가 초기에 너무 비싸서 사실 가입할 엄두가 안 나죠.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갱신 기간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갱신형 보험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바로 갱신 주기가 짧은 것과 긴 것인데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모든 담보가
3년 갱신형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인데요. 이런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지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커서 가입하셨다가 나중에는 결국 보험료가 폭탄이 돼서 너무 부담이 되니까 해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갱신 주기가 짧은 상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갱신 주기가 길어서 오랫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장기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눠지는 게 끝이 아니라 갱신형 안에서도 이 갱신 주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기적으로 갱신이 되는 장기 갱신형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네, 이것도 화면을 함께 보시면 모든 담보가 20년 갱신형이라고 써 있죠. 말 그대로 장기 갱신형은 20년, 3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3년 갱신형이라면 6번, 7번 보험료가 오를 동안에 이런 거는 이제 한 번도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에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라는 또 특약이 있기 때문에 단기 갱신형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위험을 좀 해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뜻일까요, 전문가님? 네,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시켜 준다는 뜻인데요. 보험사가 그냥 납입을 면제시켜 주진 않고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질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단기갱신형 상품을 가입하시고 1년 정도 유지하시다가 중대질환인 암 진단을 받아서 납입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다음 갱신 시점인 4년 뒤부터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장기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납입을 면제시켜주는 기간이 19년, 20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갱신형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을 면제시켜주는 걸 납입 면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좀 젊은 분들도 각종 질병들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납입 면제 혜택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납입 면제는 필수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비갱신형을 준비한 젊은 분들은 내 보장이 조금 더 약하다고 느껴져서 크게 늘리고 싶은데 보험료는 좀 부담이 될 때 저렴한 장기갱신형을 선택해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서 가입하면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젊은 분들도 각종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입 면제라는 혜택은 상당히 좋은 혜택이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던 분들도 좀 내가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고 싶은 보험이 있을 때 갱신형 보험을 활용해 보신다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갱신형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랫동안 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장기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단기 갱신형 상품은 조심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갱신형은 보험료가 금방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담을 갖게 되면서 실제로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젊은 분들보다 질병이 찾아올 확률 자체가 조금 높다 보니까 더더욱 보험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계속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단기갱신형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 갱신형의 경우에는 짧은 갱신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금방금방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설명드릴게요. 모든 보험은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은 없고 나에게 맞는 보험, 맞지 않는 보험이 있는데요. 내게 맞는 보험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갱신과 비갱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먼저 비갱신형은 보험료 변동이 없고요. 보장 변경 또한 없습니다. 반면에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보험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 성향과 상황을 잘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나는 일정한 고정비 지출이 계획을 세우는 데에 더 편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갱신형을 아니다. 나는 초기 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싶고 연령대가 높아서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 성향과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확인해 보시고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보험을 찾아서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칭찬 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정기보험입니다. 차은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통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 보험은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보험료를 직접 내주시잖아요. 자녀의 보험은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는 이상 부모님들의 몫이자 자녀한테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기보험 또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자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들의 사랑이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기보험이 어떤 보험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정기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정기보험은요, 생명보험이고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언제라도 사망을 하든 받을 수 있진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기간이란 건 보험을 가입할 때 납기와 만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납기와 만기라는 용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회자님은 납기와 만기를 알고 계실까요? 납기는 돈을 납부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 같고요. 만기는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요. 납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만기는 보장을 받는 기간입니다. 즉, 정기보험이란 보험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고 60세 만기, 70세 만기 등 만기를 설정하여 사망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돈을 납부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정해 볼 수가 있겠고 보장받는 기간도 60세, 70세 이런 식으로 정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회자님 정리 너무 잘 알아주시는데요. 그러면 사회자님은 사망보험금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망보험금은 사실 저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가족을 꾸릴지도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보험이 워낙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보험을 준비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꼭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입을 원하셔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버겁다는 생각에 또 혹은 사망보험금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현재 두 자녀의 엄마이다 보니 내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당연히 가족이 있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현실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생활비, 자녀 양육비, 부채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회자님,
사회자님께서 나중에 가정을 꾸렸을 때 생활비, 자녀 양육비, 대출 상환비 등 이 중에 뺄 수 있는 지출이 있을까요? 생활비, 자녀 양육비, 거기다가 대출 상환 비용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 뺄 수 있는 지출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구성원이 있다면 충분히 지출을 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일이 생겨서 부재지라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남은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몫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인데요. 평균 가구당 한 달 250만 원가량의 지출을 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가정의 부재 시 3년가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3년이면 8,500만 원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생활비랑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자녀 양육비, 대출 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간으로 따져본다면 3년 정도의 기간을 남은 가족들이 이 몫을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그러면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이제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만만치가 않은 비용인데요. 네, 만만치 않죠. 또 두 번째는요, 자녀 양육비인데요. 한 자녀당 평균 우리나라에서는 2억 6천만 원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두 자녀일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은 부채인데요. 대부분 주택을 구입할 때 부채 비용이 다 있어요. 대출 상환을 하기 위해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다른 지출 비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필수적인 지출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자 언제 올지 모르는 유형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하자면 가장의 부재 시 부담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고려를 해본다고 해도 가장의 부재가 굉장히 큰 빈자리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이 부재를 가정해보고 준비를 해보는 시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사망보험금은 혹시 가장이 무슨 일이 생겨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면 내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 60세, 70세 정도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간이 좀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보장을 늘리고 싶으시면 종신보험을 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종신보험도 그리고 사망보험도 둘 다 사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기보험도 사망 보장을 해주는 거고 종신보험도 사망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신보험은 납기는 정해져 있지만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평생 동안 사망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정기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0세, 70세 등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만 사망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30세 남성 기준으로 1억의 사망보장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1억의 사망보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은 납기인 20년 납으로 정했을 때 보험료 차이를 보겠습니다. 우선 종신보험은 20만 1,000원의 보험료가 나오네요. 그에 반면에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의 보험료가 다르지만 60세까지 보장을 받았을 때 3만 7천 원이 나옵니다. 보험료 차이가 상당하죠? 네, 그렇네요. 이렇게 거의 80%가량이 저렴한 보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1억의 사망 보장인데도 이렇게까지 보험료가 5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신보험의 보험기간이 평생 동안 보장을 받다 보니 당연히 보장은 길고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란 건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적당한 보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성비적인 측면과 가정의 사망보험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기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종신보험 대신에 좀 더 합리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정기보험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정기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봐야 할 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가족 구성원 중에 엄마, 아빠의 경우에는 사망보험 보장을 가져가고 싶기 마련일 텐데요. 두 분 다 보장을 받자니 보험료 지출이 되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가장에게 더 많은 보장을 받게 컨설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업 특성상 은퇴 나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은퇴 나이를 고려해서 보험 만기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꼭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준비를 해볼 수 있는 보험이 정기보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좀 더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보험 만기를 이제 옮겨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험 만기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3년 동안 가장이 부재 시 가정의 생활비, 자녀 여부, 부채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사망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출을 하시는 것보다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료로 컨설팅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사의 예정이율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금리와도 같은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에서 고객들의 보험료로 인해 이만큼 수익을 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보험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볼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이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면요. 일단 적정한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료가 나오도록 보험을 준비해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정 이율을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정 이율에 있어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익을 많이 볼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할 것 같다라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예정 이율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예정 이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보험료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는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예정 이율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따로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사마다 이제 같은 보장이라 할지라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겠고 아니면 같은 보험료라고 할지라도 이 보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거예요. 기종이 같은 핸드폰을 구매를 하시는데 어느 한 곳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10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9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즉 보험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망보장 1,000만 원을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마다 비교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이제 휴대폰을 구매할 때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예정 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요. 같은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보험료다 보니까요.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시고 또 이 설계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내용 정기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정기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망보장에 대한 고민이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가족의 사랑이자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존에 종신보험이 있으셨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거나 사망보장이 아예 없으셨다면 한번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정기보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비싸지 않게 또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정기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정기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제가 좀 여쭤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 사망에 대해서 혹시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 자녀의 엄마이다 보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부재를 준비해서 정기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종신보험이랑 정기보험이랑 일단 차이점이 있는 건데 네.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선택해서 준비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종신보험이 있는데 정기보험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걸까요? 네, 저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든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네. 반면에 정기보험은 사망의 기간을 정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같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아, 정기보험으로 그렇군요.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있으시고 아무래도 네, 가족이 맞아요. 있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은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래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내가 납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니까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기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방송 시간이 딱 여유롭게 남아 있어서 전문가님들께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저희 김예은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셨던 특약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수족구 진단금 아니면 이런 3대 질환에 관련해서는 저는 무조건 넣었어요. 그 외에도 각종 특약에 대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넣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어린이 보험에서 안 되는 특약들은 태아에서도 가능한 특약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사 분들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수술비에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럼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박종환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암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좀 나이가 어린데도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갱신형으로 준비해 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제 생각에는 보험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데도 비갱신형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를 준비하는 거에도 보험료가 비싸다고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갱신형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갱신형을 준비하시고 보험료가 조금의 차입금이 남는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비갱신형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결국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형으로 우선 보험료에 대해서 저렴하게 준비를 해보다가 나중에 이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은 비갱신형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오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정보는 보험 준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여러분들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나 기준이 달라지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